안녕하십니까. 봉추현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 그리고 또 이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관심 종목군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다면은 네이버 카페 봉추현생 주식투자입니다. 향후에 여기에서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유료 서비스는 상품가입 및 설명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설명을 안 올렸어요. 나중에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쪽에다 설명을 올릴 테니까 잘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투자 전략만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회원분들께 무료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유료 정보 그리고 또 무료 정보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미리 회원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카페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하시면은 유료 정보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봉추현생 TV 유튜브 봉추현생 TV인데요. 현재는 동영상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최근에 그 무료 야간 방송을 똑같이 이곳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미리 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추현생 TV에서 언젠가는 이쪽에서만 또 동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독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굉장히 약하죠. 전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종가상으로 보면은 2023년 10월 31일 자,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도 굉장히 약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2022년에 저점까지 이탈을 했어요. 굉장히 약한 모습이고요. 개별주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은 반등이 조금 나왔어야 되는데 수급이 괜찮았어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약한 흐름이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코스피가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가 버티는 흐름이라서 이제 서서히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 그리고 기관도 같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개인이 매수를 했었는데 수급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의 저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2300을 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을 깰 가능성이 크지만 2300을 깨고 나서는 이후에는 조금 이제 찌글찌글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12월의 흐름을 찌글찌글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크게 반등하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변수가 발생하기 전이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큰 변수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이제 좀 지수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2300이 깨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길게 보면은 지수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저는 1월 중순
빠르면 1월 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월 혹시 늦는다면 뭐 2월부터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정도까지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4월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다시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수가 만약 중장기적으로 하락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 2월에 지수가 다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전에는 제가 이 고점을 한번 반드시 뚫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자 3000선은 여전히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또 시황에도 예상 시황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월 정도에는 한 번 정도 흐름이 나오고 4월 정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이라기 보기에는 하락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조정이 시작됐을 때는 이후에 좀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그 저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수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고점에서 인버스라든지 또 하방 쪽에 베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저점에서 다시 또 종목을 매수를 한다든지 상방 베팅을 하게 되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테니까요. 어쨌든 아직은 여기서 무조건 계속 빠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고점을 찍고 또 중장기적으로 빠진 후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공추선생TV 미리미리 좀 구독을 하시고요. 또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은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가면 금방 알림이 가니까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구독자가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4명 이렇게 나와 있죠. 동영상도 없고. 그래서 뭐 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저도 좀 힘이 나겠죠.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의 중기적 흐름은 그렇습니다. 12월은 역시 큰 상승이 나오기 어려운 구간이니까요. 산타랠리는 없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그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점을 언젠가는 찍고 다시 또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잘 잡아야겠죠. 어쨌든 현재 예상하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뭐 한 가지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예, 지난주에 비상계엄이 있었죠. 저도 이제 집에서 사실 처음엔 뉴스를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봤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몇 달 전이죠.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게 사실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요즘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과거에 뭐 스마트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통신이 거의 잘 되지 않고 그럴 때 언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사실 그 계엄이라든지 또 쿠데타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은 계엄군들의 행동도 과거의 그 군인들하고는 굉장히 달랐고요. 그리고 또 역시 순식간에 뭐 스마트폰으로 생방송으로 그 유튜브 방송이나 SNS 같은 걸로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이게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이전부터 대통령 탄핵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불이 붙었죠. 그리고 또 최근 보면은 이제 거리로 좀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단기간에 탄핵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 국민의힘에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보면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또 그 내각에게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 외교적인 부분까지 다 내려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좀 탄핵의 명분은 탄핵을 하지 않을 명분은 조금은 생겼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다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기나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 2017년이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였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단일 후보를 냈으면은 오히려 이겼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고요. 중도가 결국은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한 정당을 정해놓고 끝까지 밀어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가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뭐 보수 쪽에서 나온다면은 기존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그런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죠.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좀 국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후보가 어떤 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선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이런 것들 현재 여론조사로 결코 그 결과가 장담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야권이 엄청나게 유리한 것 같은데 실제로 선거가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박빙으로 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탄핵 사태가 과연 이 계엄 사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했듯이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 사태는 분명히 시장의 악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겠지만은 탄핵은 안 됐죠. 그러면서 뭐 시장이 더 실망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물론 계엄 사태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키웠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도 나왔고,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 전부터 추세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그 흐름이 급작스러운 게 아니고 기존의 어떤 흐름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2월은 크게 가지도 못하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찌글찌글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제 변수가 발생해서 좀 더 약한 것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00을 코스피를 기준으로 한 번 정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탈 후에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계엄 사태는 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전에도 사실 그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북한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번에 계엄 사태는 사실 거기에다 좀 부채질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 전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지금은 거기에 더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2300 이탈해서 저점 확인 후에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뭐 단기 중기 가능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번에 계엄 사태는 굉장히 또 불행한 일이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거기에 맞게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군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은 딱 하나입니다. 정치인 테마주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딱 두 명인데요. 이재명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한동훈 테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재명 테마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보시면은 빨간불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쭉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시다가 확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직전 저점 부분 근처까지 내려왔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동훈 테마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이재명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이 정도에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25% 이상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래도 접근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100% 이상 갔어요. 이미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겨우 20%, 25%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면은 리스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상승했는지, 상승이 또 컸을 때는 그만큼 또 조정을 많이 받기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강한 테마라고 하더라도 좀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테마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까지 한동훈 테마처럼 바닥 직전 저점 근처까지 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조금 덜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그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관심 종목군은 딱 이거 두 가지만 보세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사실 좀 움직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종목군 중에서 고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입니다. 봉추선생TV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동영상이 지금 3개밖에 올려져 있지 않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릴 테니까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구독 많이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도 좋은 내용을 많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